좀 더 집중적으로 소식을 전하는 뉴스토크.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다뤄보자 합니다. 지난 1월 29일이었죠.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있었는데요. 전민주 기자, 이 소식을 먼저 전해 주십시오. 한기총은 종로 5가 소재 여전도 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제25대 대표회장을 선출했는데요. 대표회장 선거에는 합동장신 김한식 목사와 청교도 영성훈련원 정광훈 목사가 출마했습니다. 이날 투표 결과 총 219표 중 정광훈 후보가 121표, 김한식 후보가 95표, 무효 3표로 정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정광훈 목사는 정치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간첩 발언을 한 것인데요. 이 같은 발언은 25대 대표회장 당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용복은 완전 간첩인데 이 사람을 향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 신용복 선생이라고 했다며 간첩을 존경하고 간첩을 동의한다고 하면 그분도 간첩이 아닌가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면 TV나 유튜브를 통해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 신용복 선생님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어록을 살펴보면 대학 다닐 때 했던 그 사상을 한 번도 전향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간첩을 존경하고 간첩을 동의한다고 하면 그분도 간첩이 아닌가? 정광훈 목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한기총 회원들과 기독교 쪽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입후보 과정에서부터 기독정당 일색으로 공약을 쏟아내 왔는데요. 당선 시작부터 과격한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것은 조심해야 하지 않나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한기총의 발전 방향,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기독정당의 정당성, 당위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광훈 목사는 많은 분들이 제게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도 기독정당이라는 비대칭 전력으로 맞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1만 2천 표가 모자란 77만 표가 나왔다며 다음 선거에서는 100만을 넘길 것이라며 정당대회에서나 나올 법한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정광훈 목사의 이런 발언보다도 후보 자격에 있는데요. 현재 합동장신총회에서는 정광훈 목사가 문서를 위조해 입후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선고 무효와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등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합동장신총회에서는 선관위에도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정기총회에서 선관위의 합동장신총회 측 총대가 이 같은 정광훈 목사 문서 위조 입후보와 관련해 수차례 밝혀줄 것을 진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선관위원장이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하면서 편파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형사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가처분과 고소에는 40여 개 교단 및 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해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참 시끄럽습니다. 대시TV 문병원 국장 이번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어떻게 보았나요?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한기총의 자화상은 한마디로 끝없이 추락하는 그 모습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 많은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관위 위원장에서부터 일부 선거관리위원들의 모습은 초등학교 선거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 해온 교단 및 단체들에게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이는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가장 중립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선관위가 그 본분을 상실한 채 대표회장 투표 진행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죠. 마치 사전 각본에 있는 것처럼 특정 후보에 대해서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상당 부분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한기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적인 예로 지난 24대 대표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음 실시했던 후보 검증 방법 중 하나로 범법 경력에 관한 심사였습니다. 당시 심사 기준은 공적 선거에 준하는 기준으로 삼고 심사를 했죠.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무시하고 선관위 위원장이 독단적인 판단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도 상당 부분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난해 첫 어떤 공적 선거 기준을 삼았다라고 하면 이미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전례대로 해야 되는데 매년 선관위 위원장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나오는 후보자들에게도 상당히 혼란을 초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관 목사의 발언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기총과 신임 대표회장에게 오랜 교계 기자로서 조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기총은 교단들과 단체 협의체로 대표회장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고 하지만 회원 교단하고 단체들의 그 뜻과 다른 행보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기총 대표회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만큼 정치적인 발언, 예를 들어서 그 기독당, 현 정부에 관한 발언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대표회장 사견이라는 전제를 두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같은 이유는 한기총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과 단체들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대표회장 말이 곧 이들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과 행보에 상당히 조심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바꾸기와 아니면 말고식 혹은 그 퍼퓰리즘성 발언으로 해온 교단하고 단체들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을 가지고 그 가열차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정부, 대사회를 향해 한국 기독교의 목소리를 바르게 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할 텐데 최근 들어 이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한기총이 바로 서기를 기도하며 뉴스토크 여기서 마칩니다.